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배신을 당하고 무너지는 사람, 그리고 배신을 딛고 일어서는 사람. 저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이름은 이순자, 나이 69, 직업은 배달라이더. 하지만 제 진짜 정체는 따로 있습니다. 30년 전 빼앗긴 인생을 되찾으려는 여자, 그리고 오늘도 저는 스쿠터에 올라탑니다. 헬멧 속에 숨긴 작은 카메라와 함께 배달 라이더라는 직업에는 특별한 장점이 있습니다. 투명 인간처럼 존재한다는 것. 사람들은 배달 라이더를 봐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저 음식을 가져다 주는 존재일 뿐이죠. 특히 박미선 같은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녀의 펜트하우스는 청담동 가장 비싼 빌딩 꼭대기층이었습니다. 경비가 삼엄했지만 배달 라이더에게는 예외였습니다. 배달은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 미선이는 직접 요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끼니를 배달로 해결했죠. 덕분에 저는 매일 그녀의 집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관찰에만 집중했습니다. 미선이의 일상은 규칙적이었습니다. 오전 10시에 일어나 요가를 하고 정오에 브런치를 먹고 오후 2시에 외출해서 저녁 7시에 돌아왔습니다. 남편 국회의원 박재호는 거의 집에 없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새벽에 들어와 아침 일찍 나가곤 했죠. 아들 박준혁은 따로 살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은 들렀습니다. 주로 금요일 저녁 어머니에게 돈을 받으러 왔죠. 그리고 두 번째 주가 되자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선이의 쓰레기 봉투는 늘 밤 10시에 내놓아졌습니다. 하지만 매주 목요일만은 새벽 2시에 나왔습니다. 경비원이 교대하는 시간, CCTV 사각지대에 놓이는 시간, 배달 라이더는 밤늦게까지 일합니다. 그리고 쓰레기 봉투 옆에 스쿠터를 세워도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첫 번째 목요일 새벽, 저는 그 쓰레기 봉투를 열었습니다. 일반 쓰레기 사이에 파쇄된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파쇄되지 않은 조각들이었죠. 집으로 가져와 하나하나 맞춰보니 그림이 완성됐습니다. 차명계좌 거래 내역, 해외 페이퍼 컴퍼니 설립 서류, 정치자금 수수 증거, 박재훈 의원의 비리 증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 구석에 적힌 메모, MS 패션 비자금 5억, 의원 선거자금, 미선이의 회사 돈이 남편의 불법 선거자금으로 흘러갔던 것입니다. 두 번째 목요일, 이번엔 더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디자인 저작권 분쟁 합의서, 1995년 8월 작성된 오래된 서류. 제 눈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서류에는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순자, 그리고 합의 내용. 이순자는 디자인 저작권을 영구히 포기하며 박미선에게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는다. 제 서명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서류에 서명한 적이 없습니다. 위조였습니다. 30년 전 미선이는 단순히 제 디자인을 훔친 게 아니었습니다. 법적으로도 완벽하게 제 것을 빼앗아 간 것이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30년간 저는 무엇을 한 걸까요? 그저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다가 여기까지 온 것뿐인데. 하지만 아침이 오면 다시 헬멧을 써야 했습니다. 오늘도 배달할 음식이 있고 갚아야 할 빚이 있으니까요. 세 번째 목요일, 이번엔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병원 진단서, 박미선, 췌장암 사기, 생존율 6개월, 날짜를 보니 2주 전이었습니다.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복수하려던 상대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곧. 사람은 죽음 앞에서 달라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박미선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차갑고 냉혹해졌죠. 다음 날 배달을 갔을 때 미선이는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완벽한 화장에 우아한 옷차림, 죽어가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달라진 점이 있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고 눈가에 피로가 역력했죠. 그날 저는 처음으로 미선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손님, 오늘 안색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미선이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배달원이 왜 참견이야? 그냥 음식 놓고 가. 하지만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순자야. 나야, 미선이. 30년 만에 듣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올라올 수 있어? 펜트하우스에 올라가니 미선이는 소파에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화장을 지운 얼굴은 야위고 창백했습니다. 너 알고 있구나. 내가 아프다는 거.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쓰레기 뒤진 거지? 네가 뭘 찾고 있는지 알아. 미선이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30년 전 일 말이야. 내 디자인을 훔친 거. 처음으로 그녀가 인정했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그 말이 제 마음을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미안하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언니. 미선이는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왜 그랬는지 알아? 저는 들을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가난했어. 정말 가난했어. 너는 몰랐겠지만 나는 매일 굶었어. 아버지는 술만 마시고 어머니는 병들어 누워 계셨지. 미선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디자인을 처음 봤을 때 알았어. 이게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그래서 훔쳤어. 그래서 내 인생은 무너뜨려도 괜찮았어요? 아니, 괜찮지 않았어. 하지만 나는 살고 싶었어.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었어. 미선이가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나를 용서할 거라고는 생각 안 해.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줬으면 좋겠어. 뭔데요? 나도 행복하지 않았어.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재벌과 결혼했지만 사랑은 없었어. 남편은 날 정치 도구로 썼고 아들은 날 ATM 기계로 여겼어. 30년간 나는 그들의 인형이었어. 미선이는 쓸쓸히 웃었습니다. 내 디자인으로 만든 부와 명예. 하지만 그 대가는 내 인생이었어.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복수하려고 왔는데 복수할 상대가 이미 벌을 받고 있었습니다. 순자야, 내가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 뭔데요? 내가 죽기 전에 진실을 밝히고 싶어. 무슨 진실? 미선이는 서랍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내 남편의 비리, 아들의 범죄, 그리고 내가 한 모든 나쁜 일들. 파일에는 30년간의 증거가 빼곡했습니다. 탈세, 뇌물, 횡령, 권력 남용. 왜 이걸 모았어요? 언젠가는 털어놓고 싶었어. 하지만 용기가 없었지. 그런데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더 이상 두려울 게 없어. 미선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걸 세상에 공개해줘. 검찰에 넘겨줘. 나는 벌을 받고 싶어. 죽기 전에. 저는 그 파일을 받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30년의 무게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파일을 읽었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몰랐던 진실들이 가득했습니다. 미선이는 단순한 악인이 아니었습니다. 가난과 절망이 만들어낸 희생자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해자이기도 했죠.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했습니다. 저에게, 직원들에게, 사회에. 그리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복수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를 직접 무너뜨리는 것, 또는 상대가 스스로 무너지게 두는 것. 저는 후자를 택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검찰청을 찾았습니다.
담당 검사는 파일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진짜입니까? 네. 모두 원본 서류와 녹취록입니다. 박재훈 의원의 비리가 이 정도일 줄은. 검사는 즉시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3일 후 새벽, 박재훈 의원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뉴스는 온통 이 소식으로 도배됐습니다. 현역 국회의원 수십억대 뇌물수수 혐의, MS 패션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재벌가 정경 유착 스캔들, 미선희는 참고인으로 조사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그녀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재택조사로 진행했죠. 그날 저녁 다시 미선희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고마워, 순자야. 뭐가요? 용기를 줘서 이제 좀 편안해진 것 같아. 미선희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순자야,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어. 또요? 나를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야. 그냥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줄래? 친구로서. 저는 망설였습니다. 30년간 원망했던 사람을 친구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하지만 결국 저는 그녀의 집으로 갔습니다. 미선희는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죠. 앉아. 저는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순자야, 내가 하나 물어봐도 돼? 뭔데요? 너는 나를 용서할 수 있어?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용서. 그 단어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고 있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언니. 그래도 돼.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 알아. 미선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근데 있잖아, 순자야. 내가 요즘 깨달은 게 있어. 뭔데요? 인생은 공평하다는 거. 공평해요? 응. 내가 내 디자인을 훔쳐서 30년간 부와 명예를 누렸지. 하지만 그 30년간 나는 한 번도 진짜 행복하지 않았어. 미선희가 눈을 떴습니다. 너는 가난했지만 남편을 사랑했고 자식들과 따뜻한 시간을 보냈잖아. 그게 진짜 부자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 순자야. 그리고 고마워. 마지막에 친구로 남아줘서.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승리한 것 같기도 하고, 패배한 것 같기도 하고, 그저 슬픈 것 같기도 했습니다. 일주일 후, 박재훈 의원은 구속됐습니다. 아들 박준혁도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MS 패션그룹은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미선희에게서 마지막 문자가 왔습니다. 순자야, 나 이제 병원에 입원한다. 아마 못 나올 것 같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너는 정말 강한 사람이야. 30년간 무너지지 않고 살아남은 거.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아? 나는 내가 부러워. 진심으로. 그리고 미안해. 내 인생을 빼앗아서. 다음 생에는 꼭 좋은 친구가 되자. 안녕, 순자야. 저는 그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답장을 보냈습니다. 언니, 편히 쉬세요. 그리고 용서할게요. 완전히는 아니지만 조금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겠죠. 복수를 마친 후의 삶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후련하지도 행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허전했습니다. 30년간 제 삶을 지탱했던 원망이 사라지자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저는 여전히 배달 라이더였습니다. 빚은 여전히 남아 있었고 생계는 여전히 팍팍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 마음이 가벼워졌다는 것. 더 이상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2주 후 뉴스에서 미선희의 부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MS 패션그룹 이사 박미선 씨, 향년 67세로 별세.
장례식장에 가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의 이별은 이미 끝났으니까요. 대신 그날 저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미선이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두 명의 젊은 여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 우정이 얼마나 깨지기 쉬운 것인지, 저는 그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잘 가, 미선아. 다음 생에는 진짜 친구로 만나자. 한 달 후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선이가 유언을 남겼다는 것.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가니 놀라운 내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순자 씨께 전 재산의 30%를 유증합니다. 이는 제가 30년 전 훔친 디자인에 대한 보상입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금액은 15억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받으시겠습니까? 변호사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돈으로 저는 먼저 빚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이름은 순잔의 다방. 69세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카페를 열고 한 달 후 손님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이 나이에 창업을 하셨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래요. 그 손님이 웃었습니다. 멋지시네요. 저도 언젠가 용기 내봐야겠어요. 저는 그 손님에게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언젠가가 아니라 오늘이요. 내일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배달 라이더를 그만두고 카페를 연 지 6개월이 됐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더 이상 헬멧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스쿠터에 올라타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원두를 갈고 커피를 내리고 손님을 맞이합니다. 단골 손님들이 생겼습니다. 대부분 저와 비슷한 나이의 어르신들이었죠. 그들은 커피보다 이야기를 마시러 옵니다. 사장님, 요즘 살맛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좋으시겠어요. 저는 아직도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70대 할머니 한 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평생 남편 뒷바라지, 자식 키우기에 바빴는데 이제 다 떠나고 나니 허전하기만 해요. 저는 그 할머니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할머니를 위해 사세요. 이 나이에 뭐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저도 69세에 새로 시작했잖아요. 그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래도 너무 늦은 것 같아요. 늦지 않았어요. 아직 시간은 있어요. 카페를 운영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에는 저처럼 상처받고 지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건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위로라는 것을. 그래서 저는 카페 한쪽에 작은 게시판을 만들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사람들은 하나둘 자신의 이야기를 포스트잇에 적어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60세에 이혼했어요. 새로운 삶이 두렵지만 도전해 보려고요. 딸이 결혼해서 떠났어요. 외롭지만 딸의 행복을 응원해요. 평생 모은 돈을 사기당했어요. 하지만 다시 일어서고 있어요. 그 포스트잇들을 읽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싸움을 하고 있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묵묵히.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한 것이구나. 어느 날 젊은 여자 한 명이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20대 후반쯤 돼 보였죠. 사장님, 커피 한 잔 주세요. 어떤 걸로 드릴까요? 아무거나요. 사실 커피 마시러 온 건 아니에요. 그 여자는 가방에서 포트폴리오를 꺼냈습니다. 저 디자이너예요. 근데 제 디자인을 누가 훔쳐갔어요. 회사 선배가. 저는 그 순간 제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싸워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포기해야 할까요? 저는 그 여자에게 커피를 건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싸우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30년 후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하지만 이기지 못하면 어떡해요?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싸웠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그 여자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아, 이것이 제가 이 카페를 연 이유구나.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제가 받은 상처를 다른 사람은 받지 않도록, 제가 겪은 슬픔을 다른 사람은 겪지 않도록. 1년이 지났습니다. 카페는 작지만 알차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손님들은 많지 않지만 단골들이 꾸준히 찾아옵니다. 저는 더 이상 복수를 꿈꾸지 않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대신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일을 기대합니다. 어느 날 저녁 카페 문을 닫고 집으로 가는 길에 예전에 배달하던 동네를 지나치게 됐습니다. 청담동 펜트하우스 빌딩, 미선이가 살았던 곳. 저는 잠시 그 빌딩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언니 잘 있어요? 저는 잘 지내요. 언니가 남긴 돈으로 카페를 열었어요. 매일 사람들에게 커피를 주고 이야기를 들어줘요. 행복해요, 언니. 진짜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미선이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행복해, 순자야. 내가 행복하니까. 저는 미소를 지으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갑자기 스쿠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젊은 배달 라이더가 헬멧을 쓴 채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랬었지. 69세의 스쿠터를 타고 복수를 꿈꾸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었지. 그리고 그 시간들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배달 라이더 순자에서 카페 사장 순자로, 복수하는 여자에서 위로하는 여자로. 저는 더 이상 배달 라이더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무언가를 배달합니다. 음식이 아니라 위로를, 물건이 아니라 희망을. 그래서 사람들은 여전히 저를 부릅니다. 배달의 여왕이라고. 집에 도착해 거울을 봤습니다. 70세가 된 제 얼굴. 주름이 많지만 눈은 맑았습니다. 흰머리가 많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저는 거울 속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수고했어, 순자야. 정말 잘 견뎠어.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도 카페 문을 열어야 하니까요. 내일도 누군가를 위로해야 하니까요. 꿈속에서 미선이를 만났습니다. 젊은 시절의 미선이. 우리는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진짜 친구처럼. 그 꿈은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꿈에서 깨어난 아침도 아름다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으니까요. 인생은 복수가 아니라 용서로 완성된다는 것을, 미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채워진다는 것을, 그리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것을. 70세 이순자, 작은 카페의 사장, 배달의 여왕.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도 저는 살아갑니다. 내일도 저는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복수입니다.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희망을 잃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제가 얻은 진짜 승리입니다.